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안국밥 본사 회장실. 정윤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벽면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년 전 판잣집 앞에서 리어카에 가마솥을 올리고 국밥을 팔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곧 자산입니다. 정윤석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이 철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죠. 함께 고생했던 주방장에게는 강남 지점을,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도왔던 아주머니에게는 홍대 지점을, 새벽 배송을 담당했던 트럭 기사에게는 부천 지점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임원들은 가끔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렇게 나눠주시면 본사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윤석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릇을 정성껏 씻어준 그 손길, 손님을 환하게 웃게 만든 그 목소리, 그런 것들이 진안국밥을 키워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각 지점의 보고서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정윤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출 수치보다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고충 사항을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사람을 먼저 챙기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정윤석은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때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점심시간마다 찾아가던 국밥집 할머니가 돈 없어도 괜찮다, 든든히 먹고 가거라 하시던 따뜻한 말씀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죠. 그래서 진안국밥의 모든 지점에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한 끼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국 200여 개 지점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는 정윤석에게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각 지점 직원들의 생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아픈 가족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어요. 월요일 아침 임원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운영이사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공사장 근처 동대문 지점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윤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무슨 문제인가요? 진상 손님이 자주 출몰해서 알바 직원이 몇 번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지점장도 대응하고 있고 저희 본사팀도 파악하고 있는데, 김태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윤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윤석의 마음은 이미 그 알바 직원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일 텐데 용돈을 벌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점장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 손님이 워낙 고성을 지르고 욕설까지 해서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고려하고 있는데, 영업부장 박민호가 덧붙였어요. 정윤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지점장과 본사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 알바 직원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18세 여고생이 혼자서 그런 진상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윤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30년 전 자신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국밥을 팔 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죠.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윤석의 말에 임원들이 모두 놀랐어요. 회장님,
그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이 힘들어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석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동대문 지점으로 향했어요. 회장 명찰도 떼어놓고 마치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꾸몄죠. 지점 직원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오히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지점에 도착한 정윤석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매장 안은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지훈을 처음 보는 순간 정윤석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에 성실함이 가득했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하며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윤석은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하면서 지훈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눈가에 살짝 지친 기색이 보였죠. 국밥이 나오자 정윤석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부드러웠어요. 지점장이 레시피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로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막 나온 듯한 작업복 차림에 술 냄새가 풍겼어요. 지훈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자마자 그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또 왔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죠. 정윤석은 젓가락을 놓고 그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국밥 갖다 줘. 지난번처럼 미지근한 거 갖다 주면 가만 안 둬.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국밥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이미 잔뜩 일그러져 있었죠. 정윤석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저런 상황 때문에 지훈이 몇 번이나 울었다는 거구나. 주방에서 국밥이 나오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 남자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숟가락도 떠보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이런 게 국밥이야? 국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사실 국밥은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죠. 하지만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알바 주제에 서비스가 왜 이래? 돈 받고 장사하는 거 맞냐? 지훈의 눈가가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런 이유 없는 트집과 모욕을 18살 아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지훈은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다시? 시간 낭비하지 마. 이딴 식으로 장사할 거면 문 닫아버려. 남자가 그릇을 밀치자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지훈은 황급히 행주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남자가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제대로 된 일도 못하면서 뭐하러 여기 나와 있어? 지훈의 어깨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고 참던 눈물이 결국 한 방울 뚝 떨어졌죠.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주방에서 지점장이 황급히 나오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손님, 그만하시죠. 남자가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뭐야, 당신이 뭔데 나서? 정윤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 저도 울고
이 가게가 무너지면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 사람이거든요.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정윤석을 바라봤고 주방에서 나오던 지점장이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지점장 이현수가 정윤석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지훈도 깜짝 놀라 회장님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뒷걸음질 치며 설마 그 유명한 정 회장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정윤석이고 이곳은 제가 만든 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그리고 지훈이는 단순한 알바가 아닙니다. 이 집의 소중한 식구예요.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진안국밥의 정윤석 회장은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백수저에서 시작해 국밥 프랜차이즈 제국을 건설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것으로도 유명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남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윤석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지훈이가 회장의 직원이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알바라서 막대해도 되는 거였나요? 남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윤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이든 저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더욱 그래요.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정윤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실보다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에 더 감동받고 있었어요. 이현수 지점장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정윤석이 손을 들어 말렸죠. 손님, 앞으로는 어떤 식당에 가시더라도 직원들을 존중해 주세요.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니 서둘러 매장을 나갔습니다. 매장이 다시 조용해지자 정윤석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대응해서.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정윤석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참고 견뎠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이현수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님, 주방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네. 주방을요? 지훈이가 놀랐을 텐데 제가 직접 따뜻한 국밥을 끓여드리고 싶어서요. 정윤석의 말에 지훈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윤석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제가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엔 더욱 그래요. 정윤석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다른 손님들도 신기해하며 지켜봤어요. 유명한 회장이 직접 요리를 한다니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거든요. 정윤석은 능숙하게 가마솥 뚜껑을 열고 국물을 저어봤습니다. 30년 전 리어카에서 국밥을 끓이던 그때의 감각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국물이 참 잘 우러났네요. 이현수 지점장이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레시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도 넉넉히 올리고 파도 신선한 것으로 골라서 올렸어요.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지훈아, 이리 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윤석이 따뜻한 국밥을 건넸습니다.
밥은 따뜻해야 하고 마음도 따뜻해야 해요. 오늘 많이 놀랐죠? 지훈이 국밥을 받아들며 눈물이 다시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정윤석이 직접 알바생을 위해 국밥을 끓여준 장면이 다른 손님들의 스마트폰에 담겼습니다. 동영상과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진안국밥 회장님이 직접 직원 지켜주시는 모습, 이런 회장님이 계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다음 날 아침 정윤석의 휴대폰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석은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서요. 그냥 우리 직원을 지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경제 전문지에서는 사람 중심 경영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방송에서도 정윤석의 경영 철학을 다뤘습니다. 직원 한 명을 위해 회장이 직접 나서는 기업 문화가 화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진안국밥 본사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력서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라는 내용들이 가득했죠. 인사팀에서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지원서를 받는다고 보고했어요. 기존 직원들의 사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각 지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마다 우리 회장님, 자랑스럽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매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랐죠. 손님들이 정윤석 회장님이 직접 만든 레시피를 맛보고 싶다며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윤석은 이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지훈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안국밥의 주가도 상승했고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훈이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진안국밥에서 일했고, 이제는 정직원이 되어 신입 아르바이트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지훈은 말했죠. 어느 날 저녁 정윤석은 다시 동대문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회장 명찰 없이 평범한 손님으로 왔어요. 지훈이 신입 알바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손님이 화를 내셔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더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면 분명히 마음을 돌리실 거예요. 지훈이 신입 직원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 정윤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눈물을 흘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회장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정윤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지훈이 가져다 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맛있네요. 회장님 레시피니까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매장을 나서며 정윤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게 사업을 키우는 거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진안국밥은 이제 전국 300개 지점을 넘어섰고 해외 진출도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석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사람이었어요. 지훈이 같은 직원들,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자산이었죠. 국밥은 그저 한 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손길과 정성, 그리고 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윤석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진한 국밥지점에서는 따뜻한 국밥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